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내 그리움이 집착인들 모두 70년대, 80년대 혹은 한국 사회의 질곡을 깨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시라면 지금 소개를 드리고는 이분께 큰 빚을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권연대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아주 어렵게 상고 처리해서 모셨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 답답한 마음을 이분의 강연을 통해서 또 한 번 빚지는 마음으로 해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 한 30분 정도의 강연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대에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끊이지 않는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영희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해 준 분이 약간 주최자와 주최 측과 나와의 약속이랄까 협약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는지 강연이라고 그랬는데 강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강연이 아니고 오늘 인권연대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 나올 많은 인권운동가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나도 짧게 격려의 말을 할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내 신병으로 말미암아서 일체 집필이나 이런 장소에서 발언을 중단하고 오로지 치병과 요양에만 전념하면서 그전과 같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밀접하게 치열하게 또는 정열적으로 갖지 않고 일부러 오로지 살아가는 병을 고치는 이 일에만 집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몸을 던져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인격적 기본 권리인 인권과 현대사회 조직사회에 있어서의 시민으로서의 민권과 공민권과 관련되는 그런 권리의 본주에서 내려가신 그런 차원의 얘기들을 난 구체적으로 소상히 또 현실감을 가지고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국민으로서 한 지식인으로서 가질 일반적인 관심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오신 연령대 분들의 치열한 지난날의 싸움과 그 정열적인 의지를 저는 몸으로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용감했고 감사합니다. 대체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한 3, 40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인권의 사회사적 견지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의 인권사적 측면에서 제4대에 지금 속해 있는 분이고 제3대까지의 투쟁을 해온 분들이라고 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처럼 이승만 시대를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그 시기의 인권운동, 인권 문제라는 것은 제1세대적인 적대관계였습니다. 그 이승만 12년 동안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나름으로 그 인간다운 권리와 생존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이 1세대적인 투쟁입니다. 다음은 28년간의 군인 독재 폭력의 시대에서 많은 목숨을 잃어버린 인간 권리의 인권으로서와 시민의 공민권 운동과 투쟁에서 싸워온 시기가 아마 제2기가 되겠습니다. 1기와 2기에는 분명하게 그 내용, 인권투쟁, 인권을 억압한 그 지배자의 폭력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 그 권력의 폭력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로서의 국민과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의 생존 양식이나 의식에 있어서 또 일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긴 역사에 막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권투쟁에서만 한계해서 말한다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바친 우리들의 희생 눈물과 슬픔과 그것을 견뎌온 노력으로 해서 이른바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인권 사상. 즉, 김대중 대통령 시대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합친 10년 동안이 충분하지는 않고 완전하다기에는 아직도 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전 30년 동안의 상태에 비한다면은 놀랄 만큼 향상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훌륭한 열매로서 성숙한 우리 인권의 시기였습니다. 제3세대적 시기죠. 그러던 것이 이제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변화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 통치 시대 그리고 지배 세력의 지배 집단의 성격적, 성향적, 철학적, 정책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비인간적, 오로지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인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제4기가 되겠습니다. 제4세대적인 제1세대로 말하는 이승만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모르는 시대이지만 인권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또는 이 땅에 사는 개체의 지식과 의식과 감각 속에 인권이라는 범주의 사상이 그렇게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인권이라는 것을 양도할 수 없는 침해당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라고 공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미화하고 그렇게 또 믿기를 원해서 운동하는 거지만 소위 들어와 그 권리는 이 인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회적인 부분이 본래적인 천부에 양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지배자의 지배 집단의 성격과 철학과 행동에 따라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지배를 받는 개체들의 인간들의 권리의 내용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승만 때 우리는 권리라는 것을 오로지 한 가지밖에 규정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또 규정되는 그런 의무가 전부였어요. 병력의 의무, 무슨 납세의 의무 이런 것은 뭐 헌법적인 의무이지만 어쨌든 상하의 관계에 있어서 명령에 복종하는 요구에 복종하는 그것이 사회를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운영케 하는 그럼으로써 마땅히 그 지배하에 체제하에 있는 개개인이 따라야 할 의무로서의 자기 존재 이런 생각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인권이라는 그런 개념과 범주로서의 어떤 권리의식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하에서의 긴 식민지 생활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박탈된 인간성 다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권리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간. 이어서 28년간의 군인들의 폭력 하에서의 것은 보다도 노골적이고 보다도 악질적인 일체 인간적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오로지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 밑에서 그들의 지배 집단의 요구와 계획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의 명령에 따른 그런 집단주의적인 토탈리타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인디비주얼, 한 개인으로서의 존재, 가치 이런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역시 또 이승만 시대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다 철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으로서의 개인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이승만 때는 그래도 민간 통치의 체제였기 때문에 때로 이 군인 폭력 통치에 비한다면 약간의 느슨한 데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약간의 여유가 저는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에 들어온 시대에는 그것조차 완전히 말살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제1, 2세대적 무인권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을 분들로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 많을 거고 읽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직접으로 그것을 몸으로 견뎌나가고 그것을 그 폭력을 그 무서운 반인간적 폭력 밑에서 자기를 인간으로서 꾸준히 보존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고난에 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인권에 각성하고 인권의 자의식이 있었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이 죽어갔고 병신이 되고 한 사실을 생각하면 간접적으로 이해가 가겠죠. 사실 그때만 하면은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에는 나 개인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하도 그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그 모욕과 치욕과 서러움과 자기 환멸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부정당하는 나는 너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식의 그것을 인권을 박탈당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 비로소 자살을 한 사람들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이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구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그 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바에는 뭔가 큰일을 하고 차라리 권총을 들고 나가서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쏴서 1대1로 뭔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은 집단적인 힘으로 자기가 비인간화될 때, 비인권화될 때가 아니에요. 인권 이전의 문제로서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적 존재의 본질 그 자체가 부정을 당할 때, 이제 난 죽어야겠구나. 이런 그 자살의 동기와 자살의 목적과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의 나의 것으로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온갖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2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후 10년 동안에 참 그런 결과로서 이루어진 상당한 민주화 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권이 본래적인 힘에 있어서 이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과 그 인권이 있어야 할 그 마땅한 모습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집단적인 우리 개개인과 집단적인 의욕도 운동도 생겨났습니다. 비로소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이 된 것은 지난 10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대에는 난 이 땅에 생을 받아서 생존했던 우리 생명체는, 개체는 난 것은 현대적인 또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말할 때 인간이 아니었다고 봐요. 이건 동물, 그대로의 동물이죠. 다행히도 그 속에서 투쟁한 많은 선구자들의, 선배들의 목숨의 대가로 지난 10년 참 우린 그래도 부족하나마 인간다운 개체로서 되살아났고 생존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더욱 충실하게 복된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개인과 우리 사회, 개인의 개체와 우리 전체의 집단적인 사회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도 가운데 상당한 수가 계실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년도 안 되는 1년 반 전에 또 사회는 하나의 역사적 역전의 전환을 맞이해서 이제 파시즘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파시즘 시대. 그러길래 역사는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 열매 후에 또 하나의 큰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만 늦추면은
언제든지 역전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류사의 역사입니다. 이 이명박 현재 이 정권의 오로지 물질밖에 모르는 모든 인간 생존에 이 지향하고 목적하고 숭배해야 할 가치는 돈밖에 모르는 그것을 신격화한 그리고 그 밑에서 인간이라는 것의 존재 가치가 말살돼 가는 이러한 체제를 정권을 우리 그 많은 28년과 40년의 고생 끝에 받아들인 것도 우리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한 얘기,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 개개인들의 판단 착오고 역사의식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한심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체제, 이 정권, 이 국가적 이념, 그 지배자들의 철학, 이해관계를 우리의 개개인의 인권과 그리고 우리 한때 10년이지만 짧은 10년이지만 이룩했던 국민으로서의 권리, 민권과를 결부해서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그리고 슬기로운 불태전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의 일은 아니지만 벌써 그 전이지만 한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사회는 인권이라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 인격적 가치라는 점에서 160년에 낙후된 원시 사회로 늘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사회를 160년 그와 같은 인권이나 민권, 공권 모든 그 마땅히 인간답게 누려야 하고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허용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 갖춰진 국가 기후라는 점에서 볼 때 160년에 낙후한 원시 사회다. 원시 사회지 난 이걸 문화사회든가 문화적 사회든가 뭐 이런 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는 문화니 민주니 인권이 이런 보다 적극적인 스스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집단으로서 생각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 없이 아주 재미나는 한 에피소드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몇 차례 그 형소를 들어가면서 그냥 젊었을 때부터 1950년대 말부터 이제 영어보다도 불란서어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 소설들을 읽는데 들어가면 그걸로 소위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레미제라블 같은 것을 있죠. 상당히 어렵지만 하긴 한 번은
그것을 이렇게 그냥 그전에도 들어갔을 때 읽었고, 또 다음에 들어갔을 때도 차입을 해서 읽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읽을 때 어느 대목에 와서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다 레미제라블 읽으셨을 테니까 기억이 나겠지만, 그 장발장이 꼬세트라는 소녀를 고아를 끌고서 누굽니까 경시 나와야 돼. 누구지? 자베루가 그 목숨을 걸고 또 추격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철저하게 말하자면 체제적, 우익적, 지금의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나름으로 우익적 그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거든. 부패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반드시 임무를 수행하고 하는 그 엄격주의자, 엄격한 법률 숙매자. 그게 인간의 눈물이라는 것은 일체 용납될 수 없는, 그러나 자기도 자신에게 일체 타협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우익적 전형적인 그런 그 비인간적, 우익은 이건 비인간적인 철학이고 인생관이고 사상인 거예요. 근데 이자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포위망이 접혀오니까 이제 수녀원에서 고세대 손을 잡고 담을, 높은 담을 고세대를 어깨에다 메고 튀어나와서 덮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를 도망을 가려고 그런 거야. 근데 어느 다리에, 파리에 어느 다리 한 중간쯤으로 오니까 벌써 거기에는 그 자베르 경씨가 딱 미리 알고서 그 부하들을 다리의 저쪽 끝과 이쪽 끝 양쪽에다 배치해 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 속에 장발장과 고세트는 갈 곳이 없는데, 거기서 다리 위에서 강도 떨어지지 않나 어린애를 데리고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완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끌려가게 생긴 상태야. 진퇴양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결국은 딱 눈앞에서 이렇게 닥친 거예요. 포위된 거지, 앞뒤로. 그리고 그 신문이 시작돼. 장발장이지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쪽은 요새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 부하들이 뭐 그렇게 시간 끌고 있습니까? 끌고 갑시다. 체포합시다. 그렇게 자기 오야봉 자베르 경씨에게 끌고 갑시다. 그러는 거야. 뭐 끌고 가면 우리 일계급식 승진하고 공 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한참 자베르가 생각하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10여 년을 온갖 고생을 해서 추적을 하고 이제 겨우 주머니 속에 들어간 쥐 모양으로 딱 덜미를 잡았는데 왜 손을 놓으라고 그러냐. 그 자베르 상전을 원망하는 거야. 이제 뭐 지금 또 몇십 년을 또 쫓아다녀야 우리가 고생해야 합니까? 막 불만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자베르가 이제 내가 얘기한 말하자면
법 지존주의자,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익적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과 사회관에 철저한 그 공무원에 충실한 국가에 충실한 마저 우익적 충실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 자배가 다른 한 가지 인간적 눈물이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우익과 좌익의 그런 차이가 있어. 좌익이라는 것도 또 극단으로 가면 마찬가지 좌우가 같아지는 건데 그런 자배가 그 엄격한 잡기만 하면 사자가 쥐를 발톱에 물었듯이 용서하지 않는 장발장을 놔주라고. 그러니까 다 불만을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자베로가 하는 말이 거기서 놀란 거야. 한국이란 나라와 그 장면이 1830년대의 불란서의 현실을 쓴 거란 말이에요. 1830년대. 지금 말은 한 170년 전이 되겠나? 180년 전이겠고, 내가 그때 읽을 땐 한 160년 전인데, 자베로가 부하들에게 선우아, 오늘 할 수 없어. 내가 실수했어. 체포영장을 내가 띄워오지 않았어. 아시겠어요? 내가 체포영장을 받아오지 않았다 이거야. 만약에 체포영장 없이 이 장발장을 체포해 가면은 반드시 파리의 신문들이 뭐 굉장한 장발장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뭐 유명하지. 국가범 같이 한 장발장을 자베로 병씨가 10여 년의 고생 끝에 체포했다. 그건 뭐 대소특필할 거다. 그러면 동시에 거기에 내가 영장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 없이 끌고 왔다. 즉 폭력으로 끌고 왔다. 하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지무기자들이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합법적인 범죄인 체포의 법적 필요수단인 방법인 그 체포영장을 끊지 않고 폭력으로 끌고 왔다고 그럴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관 내무장관이 의회에서 그 문제가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불신임만을 당할 것이다. 불신임만을 당해서 결국은 내무장관에서 모가지가 남아날 것이고 내각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자. 오늘은 돌아가고 내 실수로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나오자. 물론 다시 나오면 거기에 장발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 하여간 다시 나오자. 영장을 가지고 나오자. 그런 대목이 한 12줄에 관해서 나와요. 그때 내가 그 느낀 감동이 조금은 말할 수 없어요. 야, 1830년에 불란서에서는 그 국가사범이라는 같은 대사건의 장발장을 10여 년 추적 끝에 잡았는데 이걸 연행을 안 하고 영장을
안 가져왔던 이유 때문에 막 그 가슴이 터질 그런 생각으로 당면하고 돌아가서 영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만약에 안 그랬더라면 신문이 알고 신문 기자가 알아서 쓰고, 신문이 떠들면 내무장관이 뭐가지 나눠놓고, 그럼 의회가 해산할 것이다. 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이 재반 절차, 이 중요한 한 사람의 범인을 체포하는 것도 그냥 영장 없이 잡아도 뭐 장발장 같은 거 잡는 거야 뭐 그거 다 뭐 눈 감을 수 있을 텐데도 그런 절차에 의한 고려를 하면서 놓아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불란서 혁명을 거친 불란서의 법률이고 민주화고 경찰이고 사회이고 인간 존중이고 이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포함돼서 표시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그때 계산하니까 내가 그 광주 형소에 들어간 것이 영장 없이 끌려가서 들어가. 그리고 2년 동안 형무소살이를 한단 말이야. 와, 2000년 가까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뭐 국민에서 있고 법적인 절차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돼 있는, 완벽하게 돼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180년 전에 불란서, 우리가 보기엔 그건 마치 당군 할아버지 때 옛날 얘기 같은데 벌써 불란서에서 그래 그러고 있었다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권에 관해서 국민권에 관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게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그때는 내가 이 불란서에 일하고 생각한다면 한국에 있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의 대접, 동물의 대접을, 법적 대우를 받고 있는가. 완전히 인간성을, 내 자존심을, 내 자주성을, 내 민주적 독립성을 몽땅 부정당하고 있는데 1980년 대한민국에서 180년 전에, 160년 전에 불란서에서 일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인권, 민주주의 이것에 대한 중요성, 법적 질서와 준법 정신과 모든 분야의 인간 생존의 모든 분야와 측면에서 인간의 권리를, 인간이 인간다워의 권리, 또 공민으로서의 민주사회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인권이 있다는 거. 하나는 우리가 흔히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양도할 수 없는, 그리고 침범당할 수 없는 권리, 자연 천부의 권리로서 그건 인간으로서는 본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회 제도의 역사적, 사회적 권리에서의 공민권, 인권, 그 밖에 집단 체계 속에서 부여되는, 역사가 발전해 나가면서 부여되는 이 권리는 천부에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양면에 있어서 인간 존재적 인격의 근원적 권리로서의 인간의 권리는 뭐 일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야 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획득해야 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노력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인간이 집단적으로 생존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헌법,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 사회적, 정치적, 국민적 이런 권리는 반드시 전부에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도에 의해서 그 시대적 역사 발전의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쟁취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 둘을 다 그렇게 그 성격을 인식하면서 확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 갖추어진 인간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생존과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해온 투쟁해온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험악해진 이 새로운 우리의 현실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불굴의 인권 정신을 가지고 싸워줄 것으로 믿는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그 격려의 인사로 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 계신데 이 통로에 빈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앞으로 내려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 계시면 이따가 춤을 추셔야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네, 다들 춤을 추시러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로 보내고 기억은 멀어지고 쌓이고 쌓이고
살고 돈을 더 나가네 이 시간 살고 돈을 더 나가네 이 시간 살고 돈을 더 나가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었던 인권연대의 열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름이 인권 실천 시민연대였죠. 이번에 10주년을 맞아서 시민과 실천이란 말을 떼어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시민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단순히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개명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과 실천이라는 말이 국한하는 영역을 뛰어넘어 무한한 그 존재와 실천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는 연대 손길, 연대 힘을 더 많이 키우고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제일 훌륭한 멘트는 밖에 로비에 인권연대 후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멘트입니다. 축하의 마음 노래에 담아서 전하겠습니다. 동지를 위하여. 그리고 광야에서 불러드릴 텐데 시간이 좀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던 그 느낌도 비투성이 비구름 되어 진달래 타는 언덕 되어 넘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휘날리던 그 깃발은 가슴 동여맨 영혼이었소. 지던 바람 그 함성은 검푸른 칼날이었소. 우리 지금 여기에 발걸음 새로운데 넘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부비치던 저 물결도 살아오는 지지에 새여명의 눈빛으로 강가 터진 물줄기로 강가 해방의 거리로 넘을 수
뜨거운 남도에서 환환한 한 주말밤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불기로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불기로 감사합니다. 역시 각본대로 됐습니다. 아까 후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유럽에 나가시면 그 옆에 후원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 9일 날 내 마음의 상록수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료 공연이고 출연진들도 다 개런티 없이 나오는 공연입니다. 이미 티켓은 다 나갔는데 아직도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조금 더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또 물리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의 나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말을 걸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걷고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옥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모든 아이들 소리 아름다운 나를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땅에서 이리와 천둥의 소리 이거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풀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일제고사 거부로 잠시 해직을 당하신 두 분입니다. 정상용 선생님, 서은주 선생님, 무대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제가 몇 개 드려야 되는데요. 나가시면 그 서울대 앞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에서 리영희 선생님 저작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딱 120권밖에 안 가져왔다 합니다. 서점 사장님이요. 설마 120권이 안 팔리진 않는데. 그 옆에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나오셔가지고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르몽드 디플로마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른 언론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한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과도 준비해놓고 다과 후에는 또 뒤풀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순서가 남았는데 하나는 저희 단체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사양한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뭐 주지도 않는데 무슨 사양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은 그래서 주겠다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간단한 뭐 문건 작성해서 돈 준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절했고요. 저희 힘의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20,000원씩 내주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희들 힘의 근거라고 생각했고, 지금 그래도 10년쯤 지났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정말 막연한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를 회원으로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세보니까 25분이 99년부터 한 번도 안 빼고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연출해 주시는 저희 사무실 간사님이 다 모시기 어려우니까 가장 연세 많은 분을 모시라고 하는데 좀 유명한 분이네요. 제가 이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송구하고 또 기쁩니다. 정봉구 박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어깨를 같이 섰는데요. 아시죠? 저 6월항쟁 22주년 준비하면서 몸싸움도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친 거로 우리가 생각해요. 조그만 도자기에다 폐를 만들었습니다. 드리고요. 정 박사님 말씀 간단하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예정이 없고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좀 모양을 이것보다는 좀 예쁘게 하고 왔을 텐데요. 인권연대를 생각할 때 그 인간적으로 개인 오창익 이 사무국장 빼고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 개인을 앞세우는 것은 사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인권연대가 있을 수 있기에는 이렇게 끝없이 새로운 영역에서 자기 일을 개척하고 또 앞서서 오늘 리영희 선생님께서 참 귀중한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생소한 외국어 같이 들리는 그런 시점에 그 맨 땅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오창익 국장과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전화를 하면 뜬금없이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매번 물어줘 뭐가 그렇게 고맙냐? 참 고생할 일만 시켜준 우리 사회에 뭐 그렇게 고마운 일이 많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 번 한 분 같이 가시는 분들이 참 고맙다는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대한문 앞에서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잠재력 아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세워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뭐 CF 광고 같은 거 보면 참 척박하죠.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이 누구임을 말해주는 그런 사회. 요새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뭐 그랜저를
보였습니다. 이런 척박하고 속물화돼가는 사회에 다 우리들이 젖어가는 줄 알았는데 대한문화핀 이런 데서 그런 공동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 선한 세력들끼리 힘을 모아서 선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 우리가 희망도 있고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많은 분들 뵙는데요. 빈가야 어머니들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서경원 선생님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참석자 소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키워진 중령님 얼굴이 막 눈에 확 들어오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복지가족의 서현 선생님. 정태준 선생님이 저보고 깡다구가 있다는 건 아마 이 대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인권연대 문희영위원 사무국이고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 되는데. 저녁은 불거워 아름다운 거래 마을로 엉켜기 우리의 하리는 고달풍처럼 예후로 나의 원리 푸른 가지와 새소리로 엉켜붙은 우리의 피가 안타까운 열매를 붉게 익히며 푸른 날 어느새 한풍을 그다 깨들은 깊은 소리와 대기는 들리고서 하늘을 지고 호롱불을 밝히는 지방여 위에 뜨거운 가슴마다 사랑 넘친다 뜨거운 가슴마다 사랑 넘친다 이런 게 세상 사는 맛인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좀채 볼 수 없는 모습인데
못 이긴 척하고 한 번 더 해주고. 그래서 저희도 매너를 다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그래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그대 손에 동지거라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 잡고 아버지 너를 감사드리라며 너희를